골드로저 해적단은 과거 유일하게 원피스가 잠들어 있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착한 전설의 해적단인데요. 현 시점까지 유일하게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였으며 선장 로저는 처형식에서 대해적단 시대를 열어버리고 사망하였습니다. だがせ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 골드로저 해적단의 선장이자 최강자인 골디로저는 현상금 55억 6,480만 벨이며 몽키 D 드래곤을 제외하면 최고의 현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적 중 최강이라 볼 수 있지만 비능력자이며 패왕색을 이용한 패기 공격으로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였습니다. 대해적 시대를 만든 인물이자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완주한 해적왕으로 처형식에서 하늘색 조끼남자와 함께 대해적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おい海賊王！集めた宝はどこに隠したんだ。やっぱりグランドラインの中か。 해적 중 최고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패왕색을 이용한 공격으로 흔드는 들열매까지 갖춘 흰수염과 박빙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갓벨리에서는 해군 전설인 거프와 함께 당시 엄청난 인물들이 속해 있던 록스 해적단을 무너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록스 해적단에는 사왕이었던 빅맘, 카이도우, 흰수염, 시키 등 쟁쟁한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거프가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과 아오키지까지 혼자 상대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코비 때문에 칼빵을 맞아서야 겨우 진정되는 걸 보면 과거 거프와 로저의 강함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로 보입니다. 샹크스가 사용하는 카무사리 기술을 로저도 사용하는 걸 보여주고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으며 카이도우도 이길 수 있었던 코즈키오 등을 일격에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함에도 해적왕이 된 것은 로저의 독보적인 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결단력과 무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루피와 같이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로저는 시대가 맞지 않았지만 오로성과 이물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존재로 자신의 의지만을 남긴 채 처형식을 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골디 로저다. 우솝의 아버지로 빨간머리 해적단의 저격수인 야솝은 사격의 달인이며 개미의 미간을 맞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何俺はアリの眉間にだってぶち込めるぜ。 하지만 미간이고 나발이고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건 개망난이라는 사실이 야솝을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 샹크스가 해적을 제안하였을 때는 해적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입단 후에도 후샤 마을에 정박하고 루피와 함께 친하게 지내며 우솝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ぐらいだったらしがるウソップって息子がいるんだ。 하지만 겁나 가까이에 있는 야솝과 아내를 찾아가지는 않으며 또 한 번 개망난이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理由は一つ、海賊が俺を呼んでいたからだ。 이후 정상전쟁에서는 검은 수염 해적단 저격수 바로고와 총을 겨누었으며 흰 수염 해적단 비스타와는 악연이 있어 노려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우솝과 같이 사실 강함은 없으나 운빨로 현상금과 명성을 얻은 게 아니냐는 소문도 있는데요. 최소 10억 이상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되며 우솝과는 다르게 다른 해적단과 싸움에서 내빼는 모습도 없어 그의 강함은 찐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해군이었던 데디 마스터슨과 싸움에서도 실력을 보여주었고 견문색 패기가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갔다! 야소프가 갔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해적기가 자신을 부른다며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간 망난이라는 사실은 야솝을 쭉 따라다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海賊機がジョリー・ロジャーが俺を呼んでいたからだ。言うじゃねえかよ、ヤソップ。 그리고 루피 산하 해적단 중 가장 많은 인기와 등장을 보여준 바르톨로메오는 베리어 열매 능력자이며 등장부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르토클럽의 선장이며 밀짚모자 대선단 2번 선 선장으로 이스트블루의 암흑가 보수 출신이었습니다. 식인종이라는 별명처럼 미치광이 루피로 통하며 루피를 존경하나 그의 행동은 거침이 없는데요. 루피의 진정한 빠돌이이며 암흑가의 보스에서 밀짚모자 루피를 보고 동경심의 해적이 되기 위해 바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당 전체가 밀짚모자 해적단의 광팬이며 이미지와 별명과 다르게 등장할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캐릭터인데요. 바르톨로메오의 행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해적으로 뽑히기도 하였으며 해적부터 시민들까지 거침없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등장에서부터 해군 중장 메이너드를 골로 보내버리며 큰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이후 이그릭을 열매 쟁탈전에 참전하였으나 혼자 누워서 코딱지를 파는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토너먼트의 강자로 뽑히는 베라미와 혁명군 어인공수도 사범까지 가볍게 몰아붙였는데요. 거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베리어 열매 능력으로 상황조차 침몰시킬 수 있다는 엘리자벨로의 킹펀치도 간단하게 막으며 결승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매 능력뿐 아니라 돈키호테 간부인 글라디우스까지 맨몸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현재는 샹크스 해적단이 관리하는 깃발을 태워버리는 등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장판에도 한 번씩 등장하는 로메오는 토트무지카 공격에 유일하게 베리어의 금이 갔었으나 이마저도 오타의 세계로 들어가서라는 평이 많으며 로메오의 강함은 사나의 적단 중에서도 탑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弱すぎて話にならねえべ海軍さん 현 상황이자 해적왕이 될 루피의 핏줄을 이어준 거프와 드래곤은 사실상 루피 이전은 물론 현재에서도 세계관 최강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군의 전설이자 해적왕 골드로저와 비견할 수 있던 거프와 세계 3대 세력을 박살낼 조직인 혁명군을 꾸리고 있는 혁명군 대장 몽키디 드래곤은 모두 해군과 혁명군에서 최정점에 자리해 있는 인물들입니다. 몽키디 거프는 해군의 영웅이라 불리며 몽키디 가문의 현재 정점의 남자인데요. 고아 왕국에서 태어났으며 비능력자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능력자 이상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해적 시대 이전 해적왕 골드로저를 몇 번이나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해적과 해군의 사이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だからお前に言ったんだ 과거 최악이자 최고의 해적단으로 볼 수 있는 록스 해적단을 함께 격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록스 해적단은 현재도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카이도우나 빅맘, 금사자시키, 흰수염과 같은 거물급들이 대부분 속해 있었으나 이들을 로저와 거프가 손을 잡으며 때려잡게 된 것인데요. 이런 엄청난 업적으로 사실상 이미 해군 대장이나 원수로 남아있어야 할 인물이었지만 세계 귀족을 매우 경멸하며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서인지 이를 매번 고사하며 38년의 기간 동안 해군 중장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중장인 스모렉이 스모커나 다른 인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명성으로 해적은 물론 일반인들도 모두 거프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인 드래곤에 대한 내용은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고 있었으나 워터세븐에서 쿨하게 얘기해버리고 정상전쟁에서 베프인 센고쿠가 전세계에 알리며 몽키디 가문의 족보가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お前の父の名はモンキー D ドラゴン革命家じゃ 해군 원수로 등장하였던 센고쿠와는 해군 동기로 매우 절친한 사이이며 과거 로저나 흰수염과 같은 괴물급 인물들 바로 아래였던 은메달리스트들을 모두 임펠다운에 가두게 한 해군들인데요. 두 사람은 로저나 금사자시키와 같은 거물들과 관련된 곳에선 늘 꼭 함께 출항하였으며 살육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프에게 패왕색 패기가 없다는 내용들이 있으며 폐위감을 사용하는 사왕 이상급의 인물들과 어찌 싸운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들인 혁명군 최강자 몽키디 드래곤은 물론 사왕으로 올라선 손자인 루피까지 모두 패왕색 패기 능력을 보여주며 패왕의 자질을 보여주었지만 해군 전설이자 로저와 맞다이를 하던 거프는 아직 패왕색 패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패왕색 패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 갤럭시 임팩트를 보여주며 아 이놈은 패왕색이 고모고 필요 없어도 되겠구나 싶은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거프는 자식을 키우거나 제자를 육성시키면 이상한 징크스가 있는 것인지 해군이 되는 것이 아닌 다들 다른 세력에서 최정점의 위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객기를 부리던 포트거스디 에이스도 있었습니다. 거프는 골드로저와 숙적이었지만 거프를 신뢰하였던 로저는 자신의 아들 에이스를 거프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가 로저에게 맡겨지고 이후 자신의 손자인 루피와 함께エイス 그리고 사보까지 합세하여 세 사람은 의형제로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そりゃつまりわしにしごいてほしいバカモンが3人に増えたということじゃな
에이스와 루피 모두 최강의 해병이 되라며 다단에게 맡겨졌지만 한 사람은 로저 이후 바다를 지배하던 흰수염 해적단의 두 번째 대장이 되었으며 루피는 샹크스의 영향을 받아 해적 루키부터 현재 사황 자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루피의 아버지도 어떠한 삶을 살아온 것인지 세계 정부에 완전 대립되는 혁명군을 창설하며 현재 최악의 현상수배범으로 남아있는데요. 世界は我々の答えを待っている 해병에 있을 팔자가 아닌 것인지 싶은 결과였지만 거프는 과거 로저를 몰아붙이고 록스 해적단을 없애는 등 해군 영웅의 배경이 있어 해군에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프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는 아오키지를 수련시켜준 배경도 최근 밝혀졌는데요. 처음엔 꺼지라며 몰아붙였지만 아오키지를 받아들인 거프는 함께 수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군대장의 자리를 지키던 아오키지는 사카즈키와 대립 후 해군을 나가게 되며 현재는 또 해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사황 중 질이 나쁜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로 자리를 잡으며 거프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海賊ってな利害が一致してりゃいいのさ 코비와 헤르메포가 제자 중 유일하게 해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해군의 미래라고 칭하는 코비를 구하기 위해 벌집으로 소두대원들과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갤럭시 임팩트와 블루홀 등 패왕색 패기가 아닌가 싶은 공격들을 퍼부으며 아오키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갤럭시 임팩트를 날린 뒤 해적섬이 초토화되었지만 거프는 자신도 나이를 먹었다며 형편없어졌다고 말하였는데요. 해적들은 쌉소리 말라 말하고 거프는 과거 자신의 강함은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걸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거프는 70살이 넘었지만 노년의 나이에도 구해군 대장을 상대로 압도하였으며 혼자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도 다 때려부수기도 하였는데요. 과거 괜히 로저와 쌈박질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주며 해적섬을 박살낼 분위기였지만 코비의 오지랖으로 결국 배에 칼빵을 맞게 되었습니다. わしの愛弟子じゃ 지뢰의 투명투명 능력으로 코비를 노린 것을 안 거프가 코비 대신 칼빵을 맞아주며 전투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소두대원들을 모두 탈출시킨 뒤 혼자 남아 검은 수염 해적단을 상대하였으나 결국 쓰러지며 자신이 제자였던 아오키지에게 얼어붙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패왕색 패기가 있다 없다에 대한 의견이 많으며 패왕색 패기가 있던가 없던가 거프는 대단한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만약 패왕색 패기가 없다면 순수 무장색만으로 패왕색과 맞다이가 가능한 강자로 인식이 되고 패왕색이 있다면 거봐라 역시 패왕색이 없을 리 없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전설급 해군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보여주는 기술들도 전성기가 지난 상태에서 이 정도의 강함이며 항상 주먹만 무장색을 입히고 전신을 무장색을 입힌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요. 해적섬에서 모습이 사라진 거프는 훗날 다시 재등장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괴물 거프의 아들인 몽키디 드래곤은 과거 해군이었다는 소문들이 있으나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현재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이명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해적왕이 최고의 범죄자인 줄 알았으나 해적왕마저 눌러버릴 범죄자로 전 세계에서 드래곤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受け継がれる意志時代のうねり人の夢 30년 동안 세계 정부와 대립을 하고 있었으며 거프가 언급하기 전에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혁명군의 최측근인 이완코 부조차 드래곤의 출생지나 가족관계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 루피가 자신의 아버지가 드래곤이라 말하여 순간 그럴 수 있겠다고도 생각하였으며 정상전쟁에서 확실하게 드래곤의 아들이 루피인 걸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この感じ何度も体験したことがある 거프와 루피와는 다른 이미지의 인물로 루피와는 로그타운에서 처음 보고 본 적이 없다고도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완코브는 항상 한 방향을 생각에 잠겨 보고 있던 적이 많은 드래곤을 생각하며 가족이 저쪽에 있겠구나 추측하였고 로그타운에서 스모렉이 스모커에게서 당할 뻔한 루피를 도와주는 등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政府はてめえの首を欲しがってるぜ 루피가 성장함에 따라 현상 수배지를 보는 등 미래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였는데요. 거프와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밝혀졌으나 루피와는 아직까지도 대면한 적이 없으나 사보나 거프를 통해 연줄이 끊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루피와 드래곤 모두 무슨 일이 생기면 신문에 대서특필될 인물들로 소식은 끊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버지인 거프와 아들 루피와는 달리 굉장히 냉철하고 진중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천룡인과 세계 정부를 싫어하는 점을 꼭 닮아 있는데요.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최상급 자리에 있으며 훗날 전쟁에서는 몽키디 부자가 함께 싸우지 않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서 제일 경계하는 인물인 만큼 드래곤의 강함도 엄청날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등장 시간조차 매우 짧지만 이미 최소 상황 이상은 물론 해적왕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초기 루피를 구하러 로그타운에서 스모커와 만남 시 자연 계열매인 것인지 바람과 함께 나타났으며 처형대에서 번개를 내렸고자 루피를 구한 것도 드래곤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라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자연계 열매인 바람바람 열매나 이명 그대로 용과 관련된 열매로 환수종 열매, 드래곤의 열매 그리고 세세 열매 모델인 천둥새 등 오다 마음대로 가져다 붙여 최상급 열매의 능력을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꼬리를 밟힌 적도 거의 없으며 혁명군의 군대장들이 해군대장과도 맞다이가 가능한 만큼 악마의 능력은 물론 패왕색 패기까지 갖추어 등장을 한다면 현재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보다 강렬한 등장신을 보여줄 것인데요. 드래곤은 현재 혁명군 넘버2이자 루피와 의형제인 사보의 직접적인 생명의 은인이며 용조권을 알려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최종장에서는 혁명군의 메인 간부라 볼 수 있는 사보와 군대장들 그리고 쿠마와 이완코브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어 오로성급의 인물들과 싸울 거로 보여지는데요. 뒤에 의지를 이은 자들 중 한 명으로 오다가 아직 전투 장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점과 과거 오하라의 클로버 박사와 베가펑크 등 인연을 보았을 때 드래곤의 스토리가 메인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최종장 스토리가 뒤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人々が自由の答えを求める限りそれらは決してとどまることはない。 밀짚 모자는 샹크스를 통해 몽키디 루피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종장에서는 과거 조이보이가 가지고 있던 니카의 능력을 현재는 루피가 가지게 되었으며 초기 루피는 자신이 먹은 열매를 고무고무 열매로 알고 있었는데요. 몸이 늘어나기만 하는 쓰잘데기 없는 열매인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解放の戦士太陽の神ニカ 로저 해적단에서 견습생부터 현 사왕에까지 오른 샹크스가 고무 열매를 빼앗기 위해 CP9이었던 시즈후가 타고 있던 배를 습격하여 고무 열매를 탈환을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 열매를 우연인지 필연인지 루피가 먹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열매인 걸 알고 있던 샹크스가 세계 정부에게 완전히 빼앗기기 전 이를 탈환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루피를 구하기 위해 한쪽 팔까지 내놓은 샹크스를 통해 루피는 무사히 해적으로서 출항을 할 수 있었고 출항한 지 2년 만에 사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ヤンゴ君腕が 4개의 바다 중 최약체인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린 강자들을 모두 때려눕히고 알라바스타에서는 세계 3대 세력으로 불리는 칠무의 중 한 명인 크로코다일까지 이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패기가 없는 설정에서 사실상 주인공 버프와 루피가 타고난 가족력까지 더해져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열매 능력자들이 등장하며 서서히 한계치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로빈을 구출하기 위해 세계 정부에 속한 CP9과 정면 대립을 하게 되며 여기서 또 한 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어 세컨드와 서드를 터득하였고 엄청난 파워업과 함께 세계 정부 메인 강자 중 한 명인 로브루치를 꺾게 되며 억대의 현상금을 갖게 되는데요. 이후 칠무에인 모리아까지 꺾으며 정상전쟁에서 에이스를 탈환할 뻔하였지만 또 다시 자신의 약함을 느끼고 흰수염 해적단 괴멸 그리고 에이스는 결국 사망하며 패배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의 오른팔로 불린 레일리와 함께 2년 동안 수련의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타고난 패왕색 회기를 활용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견문색은 물론 무장색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며 다시 한번 파워업을 하고 서서히 해적왕과 새로운 조이보이의 자질을 갖춰가게 시작하였습니다. 정상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해군 중장들도 버거워하였지만 2년 후 파시피스타는 물론 자연계 능력자나 칠무에와도 무리 없이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 포스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으며 질무의 상위권 강자인 돈키호테 도플라밍고를 때려눕히며 또 한 번 강함을 증명하였는데요. 여기서 드레스로자에 있던 강자들을 자신의 산하의 적단으로 만들어버리며 미래 벌어질 큰 전쟁의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플라밍고나 카타쿠리와 싸울 때만 하더라도 사왕급으로 올라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졌으나 자신의 세력까지 갖추게 되며 슬슬 해적왕 후보로 급을 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라팔과 로우와 함께 동맹을 맺으며 도플라밍고와 거래를 하던 카이도우와의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상 최강에 불리는 카이도우에게 일격에 리타이어 되어버리며 인질로 잡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같은 최악의 세대인 캡틴 키드와 사무라이 연합들과 함께 사왕과 싸울 태세를 또 준비하였는데요. 유행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함께 터득하였으며 카이도우와 다시 1대1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패왕색 패기를 두르는 법을 터득하여 공방을 주고받던 루피였지만 다시 한번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GP0의 방해로 인해 패배를 하였지만 과거 패배와는 달리 심장에서 고동소리가 나오며 또 한 번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피의 심장이 쿵쾅대자 거대 코끼리 지니샤는 해방의 드럼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였는데요. 루피는 각성을 통하여 과거 조이보이와 마찬가지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여기서 외형도 확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지니샤는 니카가 부활한 것에 기뻐하였으며 루피는 여기서 자신의 최종 모드로 카이도우를 때려 눕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력 간 싸움을 떠나 1대1 최강 생물로 불리는 카이도우를 때려 눕히고 동맹 빅맘은 로우와 키드가 리타이어 시키며 새로운 사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そして麦わらのルフィ4校だ 와노쿠니를 구하게 된 루피는 사실상 사무라이들의 대장이라 볼 수 있는 모모노스케와 이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병기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너섬에서 도와주었던 포세이돈인 시라호시와도 인연이 있어 과거 조이보이가 남겨두었던 고대병기들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왕이 된 루피는 에그헤드 섬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최악의 세대인 보니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그헤드 섬으로 도착한 뒤 여기서부터는 각성을 완전히 익힌 것인지 니카모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 번 이겼던 CP0 루치가 재등장하였으나 과거 박빙의 승부와는 달리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니카의 모드로 루치를 압도하였고 루치도 의식이 날아갈 것 같다며 수준의 차이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군 정점의 인물인 해군 대장 키자루와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루피는 자신감 넘치게 키자루와 마주하였으며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카로 변하여 공방을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여기서 오로성 세턴성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루피는 최초로 등장한 세턴성과 키자루를 동시에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키자루를 넉아웃시키며 순간 체력이 다 소진되어 영감으로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음식을 먹으며 급회복한 루피는 세턴성과 키자루를 동시에 날려버리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모든 오로성이 다 등장하고 과거 만남이 있던 도리와 브로기까지 등장하며 미래 벌어질 때 전쟁의 전초전을 펼치기도 하였는데요. 거병의 적단과 함께 세계정부 정상들과 싸움을 벌였으나 처리거인이 등장하며 이들의 싸움은 정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리거인이 강함을 보여주었으나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자신의 공격을 다 보여주지 못하였었는데요. ちゃんとある鉄だ 처리거인은 안되겠는지 여기서 선대 조이보이가 남겨둔 패왕색 패기를 발산하였고 오로성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패기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해군 중장들마저 이 패왕색 패기에 졸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이건 샹크스를 웃도는 패왕색 패기라며 과거 조이보이가 얼마나 강한지 간접적으로 알려주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처리거인과 드니샤 그리고 과거 조이보이와 함께 싸운 시라호시 이전의 포세이돈까지 현 조이보이인 루피와 최종장에서 힘을 합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모와 관련이 있는 네펠타리 가문과 뒤의 일족들까지 하나둘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현재 루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동료들에게 얘기하였고 다들 무슨 개쌉소리냐며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お前なそんなことできるわけねえだろ 이 장면은 과거 고대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보고 로저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라며 웃는 장면과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ジョイボーイ 현재까지 보면 현 조이보이 루피와 최초의 해적인 조이보이의 꿈은 이상적으로는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현재 말도 안 되는 가족력과 니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밀짚 모자의 의지를 잇는 점까지 보면 루피는 최종장 원피스를 찾아내고 지워진 100년의 역사 전쟁을 이번엔 세계 정부를 이기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엘바프로 향한 현재 루피는 전설의 열매를 먹었다고 불리는 거인족 엘바프의 왕자인 로키와 만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로키는 자신을 세상을 멸할 태양신으로 소개하는 만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을지 과거 로키가 먹은 이 열매의 인물은 어떠한 행보를 보였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조이보이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만큼의 강함을 보여줄 것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法の戦士太陽の神ニカなんとも芳しい料理の香りに誘われてやってきた俺の名はエース。以後よろしく。 객기를 부리다 뜨거운 남자로 도넛이 되어버린 포트거스 D 에이스는 원피스에서 거의 최강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친아버지가 해적왕 골드로저이며 양할아버지는 해군 전설 거프 그리고 양아버지라 볼 수 있는 흰 수염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형제로는 현 사왕인 루피와 혁명군 2인자인 사보까지 해적으로서는 다이아를 넘어서는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信じられるかガブガキが生まれるんだ 에이스는 사우스블루에 있는 바텔이라 섬에서 태어났으며 과거 골드로저는 자신이 죽기 전 아이를 남겨두고 처형대로 향하였습니다. 여기서 세계 정부는 로저가 투옥하는 시점부터 바텔이라 섬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버리며 로저의 씨를 끊어버리려 하였습니다. ロジャーの時代は終わったんだその血は根絶やしにせねばならん 하지만 에이스는 어머니인 포트거스 D 루즈가 2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즈는 에이스가 태어남과 동시에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채 태어날 에이스를 예상하였던 것인지 로저는 자신과 생사를 걸고 싸웠던 몽키디 거프에게 에이스를 거두어 줄 것을 얘기해 두었고 해군 전설 거프를 통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저의 부탁을 받은 거프는 에이스를 정부의 눈을 피하여 이스트블루 고아왕국의 산정녀 다단에게 맡겨두게 되었는데요. お前が育てろダダン 아버지가 해적 역사상 최고의 범죄자로 에이스는 자신이 태어난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진 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성장하는 중 에이스는 쓰레기산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귀족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뛰쳐나온 사보를 만나게 되었으며 둘은 해적이 되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함께 해적을 하기 위한 해적 저금을 하며 쓰레기산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せーのうわすっげえ俺よりすっげえ 에이스와 사보가 함께하는 중 거프가 이번엔 자신의 손자 루피를 데려오며 세 사람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俺も同じだよ 당시에는 현재 관계와는 다르게 에이스는 루피를 싫어하였으며 매우 적대적으로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적금고의 위치를 알던 루피가 블루잼 해적단에게 고문을 받아도 해적금고 위치를 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에이스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에이스는 확실히 로저의 핏줄인지 어린 나이에도 해적과 맞다이를 하고 혼자 싸울 테니 다들 돌아가라 하는 등 리더로서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一度向き合ったら俺は逃げない 블루잼 해적단과의 싸움 후 에이스와 루피 그리고 사보는 의형제로서 술자를 나누었고 쓰레기산에서 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귀족이었던 사보는 아버지의 협박으로 루피와 에이스의 목숨이 위협받자 두 사람을 떠나게 되었으며 먼저 해적으로서 바다로 나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お父さんもういいよ分かった 사보가 떠난 이후 에이스와 루피는 또 한 번 블루잼 해적단과 싸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루피가 칼에 맞아 쓰러지는 걸 본 에이스는 분노가 폭발하였으며 최초로 왕의 자질로 볼 수 있는 패왕색 패기를 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트블루에서는 나름 거물급인 것인지 블루잼을 제외한 모두가 기절을 하였고 벙쪄버린 블루잼은 총구를 겨누게 되는데요. 나름 1400만 벨이 현상금을 가진 블루잼을 에이스가 상대하였으며 여기서 산적 다단까지 합세하여 겨우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루잼과의 사투 후 에이스와 루피는 사보가 천룡인에게 폭격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 사보가 남겨두었던 편지를 잃은 에이스는 대성통곡을 하며 17살이 되던 해 다단과 루피를 떠나 먼저 출항을 하게 됩니다. 広くて自由な海のどこかでいつか必ず 출항 후 스페이드 해적단 선장으로 바다로 나온 에이스는 엄청난 성장세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위대한 항로를 입성한 후 당시 칠무회였던 하나후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마뱀의 왕이라 불린 칠무의 하나후다를 격파하였으며 에이스는 칠무의 권유를 받는 대형 루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グランドラインに威勢のいいガキがいやがる。七部会への勧誘を蹴ったそうだね。 하지만 에이스는 칠무의 고나발이고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단 선장으로서 모험을 계속하였습니다. 당시 최강자로 볼 수 있는 흰수염을 만나기 전 에이스는 우연히 와노쿠니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카이도우의 딸인 야마토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노쿠니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잠입을 하였던 에이스는 야마토를 적으로 생각하여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이 새끼 겁나 세네 왜 이런 놈이 선장이 아닌 거지라 생각하기도 하였는데요. こんなに強いやつが船長でもねえなんて納得いかねえ。 뒤터지게 싸우던 중 뜬금없이 야마토가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며 카이도우의 용상을 개박살을 내는 모습을 보이자 에이스도 같이 용상을 박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 상황인지 급둘은 친구가 되며 술잔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때까지만 보아도 에이스가 칠무회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나 야마토와 비슷한 실력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에이스가 사황급으로 올라서기는 어렵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토와 헤어진 에이스는 한 단계 더 올라서려는 것인지 아니면 드디어 객기를 부리려는 것인지 현존 최강의 남자 흰수염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흰수염을 만나기도 전 칠무의 징배가 나타나며 에이스는 흰수염 얼굴도 못 보고 넉아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닷새나 이어진 치열한 싸움 끝에 징배와 에이스가 쓰러지자 흰수염은 막타충이었던 것인지 누가 날 죽이려 하냐며 호탕하게 웃으며 등장을 하였습니다. 俺は一人で構わねえ。 그리고 흰수염은 이 새끼 죽이긴 좀 아깝다며 자신의 아들이 되라고 권유를 하였는데요. 에이스가 정신을 잃은 사이 스페이드 해적단과 에이스를 모두 모비디코에 태워버리며 강제로 동료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막타충인 흰수염이 납득되지 않았던 것 에이스는 매일 흰수염을 죽이려 하였으나 처참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흰수염을 인정한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부하 티치가 사치를 살해하고 빤스런을 하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사치가 죽어버리고 무언가를 느낀 흰수염은 티치를 그냥 냅두라 얘기하였지만 객기의 에이스는 누가 선장인지 들어먹지를 않았는데요. 俺がけじめをつける。 동료들이 모두 만류하였지만 에이스는 홀로 티치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돌아다니는 김에 루피도 함께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를 찾던 중 에이스는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식사를 하던 중 되져버린 것인가 싶은 장면을 보였지만 사실 그냥 먹다가 졸아버린 기면증을 보여주었는데요. 無事ならよかった。おい、まだ寝るか。 이후 당시 최강의 해군으로 등장한 스모커와 조우하며 박빙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루피와 잠깐의 만남 이후 티치가 없는 것을 확인한 에이스는 루피에게 작별인 살을 한 뒤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그리고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에이스는 빤스런을 한 티치와 만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군에게서 얻어낸 정보를 이용하여 바나로 섬에서 검은 수염 티치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스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모두 마주한 상황에 전혀 쫄지 않으며 티치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하였습니다. 待てよティーチ探したぞ。 하지만 예상외로 티치는 자신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자며
에이스에게 동료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뭔 상황인지 얼탱이가 빠져버린 에이스는 쌉소리 말라 하고 단칼에 거절하였는데요. 동시에 반어거가 총질을 시작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만히야. 나라네. 우리의 지저스 바제스가 집을 통째로 집어던지나 가볍게 막아세우고 디치를 제외한 간부들을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확실히 잔바리들은 에이스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며 클래스가 다른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티치는 너희는 빠지라며 자신이 나선다 말하고 어둠어둠 열매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흡수해버리는 어둠어둠 열매 능력을 파악한 뒤 에이스는 기초 전투 베이스만으로도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밀리는 게 보인 에이스에게 마지막으로 티치는 동료 제안을 한 번 더 하였지만 에이스는 개무시해버리며 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力に屈したら男に生まれた意味がねえだろ。 그리고 두 사람의 최대 공격으로 장면이 마무리되나 결국 티치에게 개털리며 에이스는 해군에게 투옥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스가 패배 후 빤스런을 하지 못하며 잡히게 된 것은 검은 수염의 다음 목표가 루피인 것을 알아 도망을 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감옥에 처박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에이스는 칠무의 소집을 거부한 징배와 함께 갇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에이스는 징배에게 만약 자신이 죽게 된다면 루피에게 마음을 써달라며 부탁하였고 이 때문인지 징배는 훗날 루피를 돕고 동료로까지 발전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에이스를 구하러 루피가 임펠다운으로 들어왔으나 이미 에이스는 처형대로 향한 뒤였는데요. 처형대로 향한 에이스를 보며 센고쿠가 이 새끼가 로저의 아들이라며 여기서 흰수염과 싸우게 되더라도 이놈의 목을 꼭 쳐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お前の父親は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だ。 그냥 흰수염이 오기 전에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싸움에 목이 마른 것인지 해군은 굳이 흰수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에이스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대인원이 정상전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 정도면 그냥 에이스가 죽는 게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군이고 해적이고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리는 상황에 루피가 결국 에이스를 구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에이스가 풀려나자 흰수염은 자신의 노화로 인한 몸 상태를 알아서인지 해적단을 해산한다 말하며 멋지게 에이스와 아들들을 돌려보내려 하였습니다. ほら時代の残党だ。 아버지인 흰수염의 뜻을 알아서인지 다들 빠르게 도망치자며 도망가는 와중에 객기의 에이스는 사카즈키가 중얼거린 발언에 넘어가며 멈춰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카즈키도 순간 얘는 왜 멈춘 거지라 생각하며 순간 당황하였지만 기회를 잘 살려 에이스를 골려먹기 시작하였습니다. 敗北者崎 빠기친 객기의 에이스가 덤벼들자 사카즈키는 악마의 열매도 급이 있다며 클라스를 보여주었고 먼저 루피를 쳐 죽이겠다고 루피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였는데요. 루피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란 에이스는 자신의 배로 몸빵을 하며 처참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넛처럼 배가 빵꾸가 나버리며 자신을 구하러 온 흰수염 해적단과 루피와 해적들의 고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허무함의 끝을 에이스가 보여주었는데요. 에이스는 짧은 순간 흰수염과 자신을 위해 와준 해적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샹크스의 등장으로 정상전쟁은 종료되며 흰수염과 함께 에이스는 묻히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로저의 아들로서 패왕색 패기는 물론 자연계열매까지 갖추고 있어 살아있었다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을 거로 생각되나 예상외로 싸움에서는 패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는데요. 에이스의 전적은 스모커와 무승부, 징배와 무승부, 야마토와 무승부, 검은 수염에게 패배, 흰 수염에게 패배, 사카즈키에게 죽음이라는 초라한 전적을 보여주며 사라진 비운의 인물로 생각됩니다. 俺は決して人生に悔いは残さない。分かったかバカ。背中の傷は剣士の恥だ。 롤로노와 조로는 최근 사황 카이도우 배때기를 베어버리고 에그헤드 섬에서는 CP9 루치와 싸우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메이논 미호크에게 검수를 배우며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도우의 몸뚱이를 베어내었을 때 패왕색을 갖추고 있다는 게 밝혀졌으며 미래에는 감겨있는 한쪽 눈을 뜨며 패왕색 패기를 보여줄 거라는 의견들도 나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자 조이보이로 밝혀진 루피가 처음으로 만든 동료이며 초기 등장 시 조로는 이미 이스트블루에서 해적 사냥꾼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세대에서도 부선장급으로 킬러와 함께 최악의 세대 멤버로 뽑혔으며 미래 최강의 검으로 올라설 인물입니다. 루피와 만나기 전부터 이스트블루에서 유명하였던 조로는 처음에는 해적이 아닌 현상금 사냥꾼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생계로 시작한 현상금 사냥꾼이었으나 이스트블루에서는 네임드라고 볼 수 있는 알비다나 버기, 돈클리크, 어인 아롬까지 조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루피를 만날 때는 헤르메포 때문에 해군에게 붙잡혀 있었으며 칼을 빼앗긴 채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르메포의 아버지인 손도끼 모건에게 당하기 전 루피와 함께 탈출에 성공하며 해적으로서 활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실무의 크로커다일의 회사인 바로크 워커스에서도 스카우트가 들어올 정도의 강자였으며 바로크 워커스에서는 루피에게 걸린 3천만 벨이 현상금이 조로한테 걸릴게 잘못 걸렸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유명세를 떨치는 상황의 미호크를 만난 조로는 아쉬움도 없게 개털려버렸는데요. 과도로 싸워주는 미호크에게 삼도류를 보여주지만 엄청난 격차를 느끼고 맙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인지 패배를 하면서도 등짝의 상처는 수치라며 미호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원피스의 명장면을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背中の傷は剣士の恥だ。 미호크는 훌륭한 젊은 검사라며 과도를 버리고 자신의 진검인 흑도로 조로를 베어버렸습니다. 미호크에게 패배 후 조로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패기를 느끼며 다즈보네즈를 꺾고 첫 현상수 배범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워터세븐에서 CP9 카쿠를 구도리로 격파해버리고 서서히 현상금이 오르며 억대의 현상금으로 초신성으로 올라서는데요. アシュラ一部銀 하지만 최악의 세대이자 초신성으로서 샤본디 제도에 도착한 조로는 또 한 번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하늘섬에서도 자연계인 에넬에게 아무런 공격도 하지 못하고 패배하였으며 샤본디 제도에서 첫 등장한 해군 대장 키자로에게도 큰 반격을 하지 못하고 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반격도 못한 것은 게코모리아와 싸움 후 등장한 칠무의 쿠마와의 거래 때문이기도 하였는데요. 모리아를 이긴 루피의 모든 피로와 축적된 데미지를 혼자 받아내며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 말하며 부선장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이 아니었어도 패기를 익히기 전이었던 조로는 해군 대장 키자로에게는 반격할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일리와 쿠마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밀짚 모자 일당은 모두 흩어지게 되며 2년간 각자의 수련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로가 떨어진 곳은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메이논 미호크가 있는 섬이었으며 여기에 페로나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조로는 미호크에게 가르침을 구하게 되는데요. 너를 뛰어넘기 위해서 가르침을 달라 하는 조로를 보며 웃던 미호크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조로에게 검수를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조로는 왼쪽 눈에 상처가 나 있으며 패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길치인 건 여전하였으나 2년이 지난 뒤 도플라밍고의 간부인 눈열매 능력자인 모네를 패기를 사용하지 않고 겁에 질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찐 간부인 바위바위 열매로 거대화를 한 목소리 삐고 피카까지 베어버리며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三千大戦世界 드레스로자에서 칠무의 도플라밍고를 루피가 잡아버리며 드레스로자는 평화를 찾게 되는데요. 도플라밍고가 잡혀버리자 도플라밍고와 과학자 시절을 통하여 스마일 열매를 얻으며 최강의 해적단을 꿈꿔왔던 사황 카이도우는 매우 열이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연계점들이 생기며 동맹을 맺었던 로우와 함께 루피 일행 그리고 사무라이 연합까지 함께 와노쿠니 섬으로 잠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로는 여기서 과거 부선장으로 함께 최악의 세대로 올랐던 킬러를 만나며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규키마루까지 신경 쓰던 조로는 부상을 당하고 둘의 싸움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로는 과거 스릴러파크에서 얻었던 흑도 슈스이를 와노쿠니에 돌려주며 조로는 코즈키 오뎅의 유품 중 하나인 엠마를 얻게 됩니다. 엠마는 코즈키 오뎅이 카이도우에게 유일하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 중 하나였으며 패기를 빨아먹는 요도였습니다.
조로가 요도 엠마를 얻게 된 뒤 카이도우 해적단과 빅맘 해적단은 동맹을 맺게 되며 海賊同盟を結ぶことにスタート。 메인 카드인 루피, 조로, 키드, 로우, 킬러는 빅맘과 카이도우 두 사왕을 상대하게 됩니다. 사왕과 싸움 중 패왕색을 두른 공격으로 카이도우가 루피를 공격하며 루피는 순간 기절을 하였는데요. 루피를 본 조로는 로우에게 지금 보여줄 건 자신의 한계라며 이 기술이 먹히지 않는다면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로우에게 뒤는 부탁한다고 말하며 조로는 엠마와 함께 엄청난 패기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덴과 겹쳐 보이는 조로는 카이도우를 부르고 선장의 목을 가져갈 거면 자신의 머리를 먼저 가져가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구도류 기술인 아수라 발검을 시전합니다. 카이도우의 공격을 받아내며 조로는 자신의 최고 기술을 보여주고 카이도우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는데요. 오뎅 이후 몸에 상처가 난 적 없던 카이도우 배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카이도우는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너도 패왕색을 가지고 있냐고 조로에게 묻는데요. 아직 패왕색을 자각하지 못한 조로는 무슨 소리냐며 카이도우에게 말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이 상처는 남을 거라 말하자 조로는 쓰러집니다. 조로가 쓰러지자 쇠몽둥이를 맞고 쓰러졌던 루피가 다시 일어나며 패왕색도 두를 수 있는 거냐며 다시 카이도우와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쓰러졌던 조로는 로우가 데리고 내려오며 로우는 상디에게 온몸에 부목을 대고 붕대로 감으라고 얘기합니다. 조로는 온몸을 깁스를 하고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잠든 조로를 상디가 업고 다니며 상디는 열이 받은 모습을 보입니다. 조로는 평온하게 목이 마르다며 잠꼬대를 하며 체력을 충전을 하는데요. 상디는 마르코와 대간판인 킹과 퀸을 상대하며 한계에 닿은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싸울 수 없는 상태였던 조로에게 초파와 양 선생이 나중에 고통이 배가 되나 체력이 회복되는 약이 있다 말해줍니다. 당장 달라는 조로의 붕대가 풀리기 시작하며 마르코는 갑자기 항복을 외치는데요. 주역이 등장했다 마르코가 말하자 조로가 일어서며 킹을 대적하게 됩니다. 종족이 밝혀지지 않았던 킹의 가면을 조로는 부숴버리며 검정 날개와 갈색 피부 그리고 등에 불까지 보여지며 킹은 루나리아 종족인 게 밝혀지는데요. 조로는 루나리아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고전을 하였습니다. 킹의 약점을 간파한 조로는 마지막에 킹의 최고 화염 공격이 날아오자 조로는 화염을 모두 베어버리고 킹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조로가 대간판 킹을 잡아내고 루피는 3번의 패배 끝에 카이도우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사람 열매 모델신 니카로 루피는 부활하고 조이보이인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사왕 동맹을 깨부수며 루피키 들어오는 사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두 사왕을 잡아낸 밀짚모자 해적단의 현상금이 나오며 다들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들 사왕의 간부들을 물리치며 현상금이 올랐는데요. 쇼파는 현상금이 1000베리로 올랐으며 나미는 3억 6600만 베리, 소울킹 브룩은 3억 8300만 베리, 갓 우솝은 5억 베리, 니코로비는 9억 3000만 베리, 상디는 10억 3200만 베리, 징베의 11억 베리 그리고 부선장인 조로는 11억 1100만 베리로 올랐습니다. 사왕으로 올라선 루피는 30억 베리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상디와 조로가 라이벌로 비추어졌지만 현재는 패왕색을 갖추고 있는 조로가 한 수위인 거로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밀짚모자 일당에게 시피제로가 등장하며 조로는 과거 상대하였던 시피제로 카쿠와 싸움을 보여주고 각성하여 성장한 루치와도 아무렇지 않게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조로가 앞으로 패왕색 패기까지 사용하여 패위감을 사용하게 된다면 미호크급 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루피가 해적왕이 된다면 해적왕의 오른팔로서 조로는 레일리와 같이 미래에 엄청난 포스를 보일 거라고 보여지네요. 懸賞金の平均が300万ベリーのイーストブルーで違いない。 레드라인과 위대한 항로로 나눠진 4개의 바다 중 최약체 바다로 불리는 곳은 바로 이스트블루인데요. 대해적 시대는 물론 대해적 시대 이전에도 최악의 바다로 불린 곳으로 해적들의 평균 현상금은 300만 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바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해적에서는 해적왕 골드로저가 나와버리고 해군에서는 역대 통틀어 전설로 불리는 거프 그리고 혁명군에서는 최악의 범죄자인 드래곤과 넘버2 사보까지 뭐 말만 최악체 바다지 최악의 바다가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イーストブルーの男に俺はまた阻まれるのか。 이런 초강자들과 다르게 잔잔바리로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 인물들도 있었는데요.
이스트블루 스토리 중 너무 잔혹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인물은 어인 아론이 있습니다. アロン誰だそれ。知らん。 태어난 곳은 이스트블루가 아니지만 이스트블루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아론은 이스트블루 잔잔바리 중 나름 최종 보스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상금은 당시 2천만 벨이었으며 칠무에이자 바다의 협객인 징베의 동생뻘인 인물입니다. 魚人海賊団ノコギリのアロン2000万 이스트블루 자체가 소식통이 약한 건지 징베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던 엄청난 초강자로 설명되며 거품이 제대로 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인간을 싫어하여서인지 과거 행적을 보면 남이의 양엄마를 쏴 죽이고 마을을 지배하며 노박구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뱀의 머리가 되려 한 것인지 아론은 이스트블루에 정착하며 나미가 살던 마을을 포함하여 여러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항해사인 나미를 잘 구워 삼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나미는 자신의 마을을 아론에게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고 그러다 만나게 된 루피 일행과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나미가 그동안 모은 돈을 해군과 함께 쓸어가 어깨에 칼빵을 넣는 모습을 보고 루피는 빠기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루피는 아론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펀치를 날렸고 아론도 이스트블루 보스답게 어인의 강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루키이자 다이아 수저를 타고난 루피에게 개털리며 나락으로 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트블루에서 인간들을 하등종족 취급하며 잔인하게 군 아론이 왜 이런지는 나중에 공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과거 어인섬에서 태어난 시절 어인 경매를 보고 자랐던 아론은 훗날 피셔 타이거가 말이 좋아해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걸 알았고 종족 차별로 인해 인간에 대한 증오가 계속 쌓이게 되었습니다. 人間に歯向かうなどたかが魚人の分際で 이후 피셔 타이거가 인간에게 속아 수혈까지 거부하며 죽어버리자 돌아버린 채 홀로 풀샤우트 섬을 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분노와는 다르게 당시 중장이었던 키자루에게 일격에 털려버리며 임펠다운으로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징베가 칠무에로 가입하며 겨우 풀려나게 되었고 키자루에게 쓴맛을 보아서인지 최악체 이스트블루에서 자리를 잡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루피에게 털린 뒤 다시 임펠다운으로 수감되어 있을 거로 보여지며 훗날 재등장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라 생각됩니다. わしと来てもらうよ。 혹시라도 재등장하여 나미를 만난다면 생선구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론과 같이 이스트블루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인물이며 찐 이스트블루 출신인 해적 돈클리크는 해적함대 제독이라 불리고 있었는데요. 이스트블루에서는 보기 힘든 1700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으며 초기 나름 야망을 가진 루키로서 등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바다에서는 최강이자 최악의 해적이라 소개되었으며 현상금과는 맞지 않게 쉰척이 넘는 해적선을 지휘하였는데요. 俺こそがドンと呼ばれるにふさわしい男 사실 지금 생각해도 이 정도면 사왕급 규모가 아닌가 싶었지만 위대한 항로를 나가기 전 한 사내에게 대함대가 개털리고 다시 이스트블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리도 재수가 없을 수 있는지 위대한 항로를 향하자마자 칠무에이자 뉴비킬러이자 현 세계 최강 거모인 미호크에게 개털리고 이후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해상 레스토랑에서 상대에게 도움을 받은 김과 돈클리크였지만 역시 해적인지라 목숨을 구해준 해상 레스토랑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운이 나락으로 간 것인지 미래 사황 루피와 미호크급으로 성장할 롤러노아조로 그리고 빈스모크 가문의 돌연변이인 상디까지 만나며 또 한 번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요. 루피와 싸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동료고나 바리고 독가스를 내뿜는 등 자본주의의 무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정신력만큼은 훌륭한 것인지 기절한 채로 자신은 최강이라며 돈클리크는 소리치기도 하였는데요. 俺は最強の男だ 루피와 싸움 전에는 돈클리크는 배를 잃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미호크에게 이놈은 사기꾼이라며 도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나대면 두 동강이 나게 되었을 돈클리크는 루피에게 패배 후 깅이 되려가며 이후로는 등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ドンクリグ俺たちは負けました
하지만 최근 최종장에서 간부들과 함께 또 한 번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간부급이었던 팔과 김과 함께 해적섬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진중한 이미지로 바뀌었고 신세계까지 온 것을 보면 최소 억 단위의 현상금이 붙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해군으로서 하얀 사냥감 스모커의 직속과인 타시기도 이스트블루 출신이며 굉장한 검 오타쿠로 등장을 하였는데요. よかった無事だったんですね国宝級の鈍い女だな。 롤로노와 조로와 만남에서 얼빵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나름 당시 검을 주고받을 만큼 해군 잠바리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에 대한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찐으로 볼 수 있으나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やっぱりそうだわ三代鬼鉄です 해적에게서 빼앗긴 명검들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나름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로에게는 패배하자 왜 자신을 배제했냐며 스모커 보아답게 객기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なぜ切らない私は女だからですか 하지만 현실은 니코로빈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배하였고 그리고 크로코다일에게는 싸움의 징계는 정의를 말하지 못한다는 굴욕적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쏙 빼기도 하였는데요. ここはそういう海だぜ。 더 강해지라는 스모커의 말과 함께 타시기는 신세계에서는 패기를 사용하는 등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잔바리인 게 확실한 것인지 자연계열매 능력자인 모네에게 밀려버리고 조로가 다 죽여놓은 모네를 막타충으로써 끝내며 한계치를 보여주었는데요. ご苦労メガネ大佐。 현재는 대령으로 자리한 타시기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장에서는 싸움은 하지 않고 소두대원들을 응원하는 모습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원피스 막바지에는 잔잔바리의 역할로 조로의 소꿉친구와 외모가 비슷한 점을 보아 죽지는 않고 계속 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모커가 극적으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타시기도 현 상태에서 강함이 더해지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저격의 왕으로 사황 간부의 아들이자 현 사황 간부인 우솝은 갓 우솝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俺の名はキャプテンウソップ 이스트블루 출신 잔잔바리 중에서는 제일 라인을 잘 탄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라에 매우 능하며 겁이 많아 겁쟁이이고 부정적인 사상을 깊이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 한티가 더 많은 인물인데요. 밀짚모자 해적단에서는 나미와 함께 최약체 위치를 갖추고 있으나 순수 사격 능력 하나만은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초기부터 최종장까지 만나는 상대마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한 번씩 사격술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오다가 자신을 죽이지 않게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오다가 워터세븐 편에서 이놈은 나가리 시킬까 하고 루피와 싸움을 만든 게 아니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NES 로비에서는 끌려가는 로빈을 사격으로 구출해 주었고 메인 인물들이 모두 벌레 같은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 네거티브의 힘으로 페로나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한 번 자신의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었는데요. 俺は元からネガティブだ 자신도 약한 걸 알고 있던 우솝은 루피를 진짜로 돕고 싶다며 2년간 수련을 거듭 후 자신은 이제 약골 탈출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총을 들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싶었으나 여전히 새총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련의 결과인지 신어인의 적단 간부를 쓰러뜨리는 등 나름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또 별다른 활약이 없던 우솝은 드레스로자에서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게 되는데요. 하비아비 열매 능력자인 슈거를 2번이나 기절시키는데 성공하며 드레스로자에서 벌어진 싸움의 판도를 확 바꾸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その名もキャプテンウソップだ。 여기서 풀려난 거물급 인물들과 해적들은 우솝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여기서 갓 우솝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활약을 펼친 우솝을 도플라밍꼬마저 별 5개의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우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ゴークベリーだ。 아버지인 야솝이 최근 총질 한 방으로 바르톨로메오 해적선을 아작내는 것을 보면 우솝도 순간 떡상을 하지 않겠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견문색 패기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황을 쓰러뜨리는 와중에도 큰 활약 없이 잔잔바리로 활약하는 걸 보면 떡상의 순간은 영영 오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気配が見える
훗날 샹크스 해적단과 밀짚모자 해적단이 만나게 된다면 야솝과 우솝의 만남을 위한 떡밥 캐릭터로 쭉 남아있을 거라 보이는데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이상 이스트블루의 잔잔바리로서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솝이 아론이나 돈클리크, 타시기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죄악체인 바다인 이스트블루에서 살아남은 잔잔바리들은 최종장에서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프의 제자 중 현재 떡상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해군의 미래라고 불리고 있는 코비는 거프의 손자인 루피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인데요. 원피스 극 초창기부터 등장했던 인물인 만큼 마지막 장에서까지 큰 활약을 보일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비는 등장 시 해적알비다 해적선에서 계잡부로 등장을 하였으며 노예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それはもちろんこの船の船長アルビダ様です 당시 바다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루피가 알비다에게 나타나며 해적잡부의 삶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롤로노와 조로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해군으로 극적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僕は海軍将校になる男です 자신은 해군 장교가 될 몸이라 말하며 입대를 하였지만 현실은 도끼손 목건의 아들인 헤르메포와 함께 해군 계잡부의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건을 데려가기 위해 해군 전설인 거프와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모건이 거프를 급 후려친 뒤 빤스런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대 책임이라며 두 사람은 겨우 들어온 해군에 쫓겨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해군 전설인 거프는 이놈들 싹이 보여서인지 그냥 심심풀이인지 갈데없는 놈들이니 자신이 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하였는데요. 해군 본부로 헤르메포와 코비를 데려가며 여기서 어엿한 해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등장이 없던 코비는 루피의 성장세와 함께 워터세븐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땅딸보만하였던 코비는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를 하는 것인지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루피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만남에서 육식인 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루피와 대결을 하였으나 개털리고 말았는데요. 코비를 알아보지 못한 루피에게 자신이 코비라 말하며 여기서 또 한 번 해군 대장이 되어보겠다는 쌉소리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僕はいつか大将の座についてみせます 순간 부끄러워진 코비에게 루피는 자신과 싸울 거면 그 정도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 말하였고 이런 장면을 보면 미래의 떡밥인지 코비가 미래의 해군 대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だったらそんくらいなれよ 그리고 정상 전쟁에서는 이 무슨 상황인지 미쳐버린 코비는 하극상을 보여주며 존재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견문색 패기를 익혀버린 코비는 자신의 상관이자 사실상 3스타급 아카이누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명령을 세려버렸는데요. 노받고 사카즈키에게 되져버릴 순간에 샹크스가 나타나며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비의 이런 하극상은 해군이고 해적이고 정상급 인물들이 모두 코비를 보며 현재 상황을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심지어 해적인 흰수염 잔당들과 검은 수염마저 이건 뭔 상황인지 모두 멈칫하며 코비를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 전쟁까지는 강함에서는 큰 변함이 없던 코비였지만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주며 이후 대령으로 진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로우와 검은 수염이 연관되어 있는 로키포드 사건에서 큰 역할을 하며 해군 영웅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또 어지간히 오지랖을 떨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해군본부의 기밀부대 소드대원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무회가 폐지되며 보아앤콕을 잡으러 가는 중 비밀스러운 전보벌레를 때리는 모습과 함께 여인섬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인섬에서는 검은 수염과 행콕, 해군이 모두 전투를 벌이며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키포토 지켄자 세완이 났다나. 여기서 헨콕의 메르메르 열매 능력으로 주요 인물을 제외한 모두가 돌이 되었으나 코비는 어찌된 것인지 멀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エルメポさん 모몬과 중장마저 손등에 칼빵을 박아 살아남았던 헨콕의 기술을 예상외로 잘 버텨내었는데요. 이때 또 한 번 영웅 심리가 발동하여 다른 해군들은 모두 놓아주고 티치에게 인질로 잡혀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개막장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벌집에 갇히게 된 코비를 구하러 소드 대원들은 물론 해군 전설 거프까지 등장하며 나름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갤럭시 임팩트와 함께 화려하게 등장하여 거프는 혼자 검은 수염 간부들을 때려눕히며 스승의 클래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과거의 애제자인 아오키지까지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코비를 구출할 상황이 되었으나 우리의 개답답 코비는 함정에 빠지며 시류에게 칼빵을 맞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よかった脱出する前で 하지만 이 칼빵을 거프가 배로 받아내며 순간 힘의 균형이 검은 수염 해적단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질들과 해군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위험에 처하자 자신이 순간 기회를 만들 테니 코비와 헤리메포, 프린스에게 너희가 저들을 구하라며 순간의 판단력을 보여주는데요. いつでも判断は一瞬飛べ 여기서 예상치 않게 코비는 거프와 거의 흡사한 기술인 어니스티 임팩트라는 기술로 피사로의 발을 아작내버리고 배를 탈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정작 스승인 거프는 탈출을 하지 못하였으며 얼어붙고 소식이 끊겨버리게 되었는데요. 근 2년 사이 엄청난 성장세와 거프가 인정한 해군의 미래이며 남들보다 몇백 배의 노력까지 갖춘 코비는 훗날 최소 해군 대장까지는 오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お前たちが海軍の未来じゃ 상황이자 현조이보이로 밝혀진 루피의 왼팔로 볼 수 있는 빈스모크 상디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네 번째 동료인데요.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요리사 겸 메인 전투원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감성적이어서인지 그냥 남자여서인지 여자를 보면 주체를 하지 못하며 좀비이건 이너이건 상디 기준에서 레이디들에게 사족을 못 쓰는데요. 첫 등장 시에는 과거 해적이었던 붉은 발제포와의 과거를 제외하면 굉장히 유쾌하게 살아온 듯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밝혀진 상디의 과거는 제르마 가문의 아들로서 금수저 중 한 명이었지만 엄청난 고생을 당하고 자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뒷세계에서 악명 높은 제르마 가문의 아들로서 총수이자 상디의 아버지 저지는 자신들의 자식들을 과학으로서 강화시키고자 하였었는데요. 사이코 과학자인 저지는 아들들을 강화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버리며 불필요한 감정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버렸습니다. 저지의 아내인 소라는 이를 반대하였고 여기서 불행 중 다행인지 상디만이 선량한 마음씨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에서 제르마의 훈련을 상디는 따라가지 못하였고 자신의 버팀목이 되었던 어머니마저 약물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죽은 뒤 혼자만 선량한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던 상디는 요리를 하여 쥐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디를 본 저지는 넌 애초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로 하겠다며 상디를 철가면을 씌워 가둬버리고 가짜 장례식까지 치르게 하였는데요. 私は有望な息子を失ってしまった 아버지 저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상디는 감옥에서 책을 읽으며 오울블루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디에게 유일한 탈출 기회가 오게 되었는데요. 감정이 남아있던 개조인간 테스터였던 누나 레이주에게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자 누나는 이스트블루에서 마지막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탈출 도중 상디는 아버지 저지와 만나게 되었으나 저지는 상디를 막아 세우지는 않고 넌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오점이라 말하였는데요. 絶対に人前では口に出さないでくれ 대신 내가 개쪽팔린이 나가서 누구에게도 빈스모크 가문이라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같은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디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인물인 해적 붉은발 제프와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요리견습생으로 들어가 있던 곳에 약탈을 하러 붉은발 제프가 나타나였고 때마침 도착한 태풍으로 인해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무인도에 고립되고 맙니다. このチェ野郎だ 海軍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프는 상디에게 남아있던 모든 식량을 주었고 자신의 다리를 잘라 목숨을 연명하였는데요.
우연히 오울블루를 찾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던 상디를 보고 제프는 이런 선택을 하였으며 구조 후 겨우 살아남은 두 사람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해상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습니다. お前が俺と同じ夢を持ってたからだ。 요리사로서 지내오던 상디는 루피와 돈클리크 해적단 깅의 등장으로 급해적으로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처음엔 루피의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꿈인 오울블루를 찾으려는 것을 목표로 밀짚모자 일당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디는 붉은발 제프의 가르침 때문인지 요리사의 생명인 손으로 싸우지 않으며 제법 괜찮은 발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 싸움에서부터 나름 이스트블루 에이스인 돈클리크의 적단 부선장 깅과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아론파크에서 등장한 생선이나 나름 칠무의 조직의 넘버3인 미스타2까지 이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루피의 양날개로 초기부터 불리고 있었지만 사실상 현상금이 걸리는 순서나 인지도면에서 조로보다는 떨어지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후에도 상대방 넘버3들을 하나둘 깨부수어 주었고 워터7에는 세계 정부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던 CP9의 제브라까지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誰だてめえは。 여기서 기존 발재간과는 다르게 회전을 하여 다리에 불을 붙인 디압을 잠브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네임드인 제브라를 잡아내며 처음으로 현상금 7,700만 베리가 붙게 되었는데요. その破壊力は悪魔のごとし。 하지만 루피는 물론 해적단 전원이 폐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인지 해군대장이나 자연계 능력자들이 나오면 하염없이 개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개털리는 와중에도 명대사들을 한 번씩 날려주며 아 이놈이 괜히 루피 왼팔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女の嘘は許すのが男だ。 패기를 모르는 밀짚모자 해적단은 가데넬은 물론 아오키즈를 만나며 한계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샤본디 제도에서 클라이막스를 찍으며 해적단이 사실상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디는 쿠마로 인해 이완코프가 있는 유커머 섬으로 날아갔으며 여자의 진심인 상디는 거의 패닉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완코프와 대화 중 1대1 승부를 신청하였지만 압도적 패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상디에게는 지옥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유커머 섬에서 2년간 수련을 거듭 후 각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머리의 방향과 눈썹 대칭이 바뀌게 되었고 여자를 2년간 보지 못하여서인지 여자만 보면 죽을 정도의 엄청난 코피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이고 인어고 일단 레이디면 엄청난 기사도 정신을 보여주며 명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2년의 수련 후 월보를 이용하여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준 상디는 예상외로 해군 중장 나부랭이들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세계에서 제대로 된 강자에게 승리가 없어 이제 전투력 측정기로 나가리인가 싶은 생각을 들게 만들었는데요. 질무의 간부인 베르고와 싸움에서 뜬금없이 다리뼈가 금이 가버리거나 도플라밍고와 잠깐의 대립에서는 도항에게 잡목 잡듯이 썰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루피와 조로는 신세계 초강자들을 다 때려잡으며 이름값을 하고 있었지만 상디는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였는데요. 이후 빅맘 해적단에게 거의 반강제로 끌려가게 되며 사실상 객기를 부린 우솝과도 마찬가지인 루트를 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의 등장과 함께 빈스모크 가문과 상디는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거 개무시당하며 젖터지던 상디가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자 빈스모크 가족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面白いもんが見られそうだね。 하지만 이때까지도 조로나 다른 강자들에 비해 스토리상 주연일 뿐 예전과 같은 포스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빈스모크 가문의 과학기술로 또 한 번 상디는 변화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제르마의 과학력으로 만들어낸 레이드 슈트를 입자 엄청난 방어력과 패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悪の軍団ジェルマ06のナンバー3 슈트 때문인지 상디는 혈통인자가 발현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엄청난 방어력 급상승과 속도 및 근력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 투명하게 보일 정도의 스피드를 얻게 되었으며 와노쿠니에서 소바맨으로서 활약을 하였는데요.
조로에게 수트를 입은 뒤부터 뭔가 몸이 이상하다 언급하였으며 저지가 이식한 혈통인자가 발현돼서인지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투 중 뼈가 아작나 부러진 상황이었지만 툭툭 치자 몸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신체적 강화를 본 상디는 정신적으로도 혹시 자신의 형들처럼 감정을 잃어버릴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때렸다는 착각과 함께 이건 슈트 때문일 거라 생각한 상디는 무언가를 결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상디는 제르마의 슈트를 꺼낸 뒤 파괴하며 혹시라도 자신이 퀸과 싸움 후에 제정신이 아니라면 자신을 죽이라고 조로에게 전보벌레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백수의 적단의 넘버 3이자 현상금 13억이 넘는 퀸과 맞붙게 되었으며 강화된 신체 능력과 기술을 접합시켜 디아블 잠부 다음 신기술인 이프리트 잠부를 선보였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기술과 함께 13억의 퀸을 꺾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년 동안 수련 후 금 너프가 되어 베르고에게 털리고 도항에게 털리고 빅맘에게 납치가 되는 등 그간의 굴욕을 한 방에 날려버렸는데요. 퀸을 날려버림과 동시에 다시 루피의 양날개로 평가될 만한 급으로 현상금도 올라가게 되었으며 10억 3,200만 베리의 현상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리사이지만 항상 담배를 물고 있는 상디는 이런 성장 과정에서 조로만큼이나 명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게코모리아를 쳐부순 뒤 해적왕이 될 루피가 쿠마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자 조로보다 먼저 자신의 목숨을 챙겨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조로의 뒤치기로 명장면의 메인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초기 등장부터 여자를 엄청나게 밝히는 만큼 기사도 정신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여자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말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이길 수 없었던 자연계 열매 능력자 에넬이 전기 공격을 날리자 마침 담뱃불이 필요하던 차였다며 멋진 개어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롤로노와 조로와는 동료이지만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이지 항상 경쟁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로 만나면 항상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이지만 중요한 상대와 싸움에서는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의 적단과의 게임에서는 합이 안 맞아 개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빠기친 두 사람은 10초만 서로에게 도와달라 말하고 엄청난 공격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는 이 녀석들만 이기면 루피가 해적왕에 가까워진다 말하며 킹과 퀸을 날려버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최종장에서 밀짚모자 해적단은 사왕으로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퀸을 때려잡으며 사왕의 왼팔을 증명한 빈스모크 상디는 사왕 간부내에서도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에그헤드 섬으로 접어든 밀짚모자 해적단은 과거 버거운 상대였던 루치나 카쿠 그리고 해군대장 키자루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인지 루피 혼자 이들을 압도하기도 하였으며 조로가 세라핌 미호크를 상대하며 웃음을 보인 것처럼 3인자 상대의 경우도 칠무회급 강함을 보여주는 세라핌들과 마주하였지만 엄청난 맷집과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디 나미를 몇 번이나 구해내기도 하였으며 키자루와 잠깐의 만남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내고 여유를 보여주었는데요. 3인자로서 훗날 사축 키자루와 상디가 제대로 된 대결을 하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무장색 패기보다는 견문색 패기가 뛰어나였던 상디는 투명화에 가까운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능력치를 기반으로 키자루와 싸우지 않냐는 추측인데요. 에그헤드 섬에서는 상디가 베가펑크를 안고 대피하며 둘의 대치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상디가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해군대장과도 맞다이가 가능한 강자로 올라섰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조로와 함께 루피의 양날개로 불리고 있는 상디는 최종장에서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으며 현재는 엘바프 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특징이 있는 인물로 최종장이 끝난 뒤에도 현재 등장하는 과거의 인물인 레일리와 같이 엔딩 이후에서까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나, ただいま。
최근 세턴성을 골로 보내버린 블루불사의 이무와 오로성이 지배하는 세계 정부와 대립할 수 있는 집단은 바로 혁명군인데요. 현재 혁명군에 속한 사보는 2인자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래 혁명군 총사령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보는 고아 왕국에서 귀족으로 태어났으며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환경을 보며 무언가 잘못된 걸 깨달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あいつらが好きなのは地位と財産を守っていく誰かで俺じゃない。 그리고 명성에 집착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으며 자유를 추구하는 해적으로서 나아가려 하였는데요. 과거 이런 깨달음과 함께 현재는 이그릭을 열매 2대째 능력자로 혁명군에서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사황 간부로서 나름의 강함을 보여주는 지저스 바제스를 상처 하나 없이 압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드레스로자 토너먼트에서 얻은 이그릭 열매 능력까지 획득하고 현재는 오로성과 이무와 만나는 등 세계정부 비밀에 대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고아 왕국에서 태어났으며 귀족이었지만 돌아버린 부모가 요구하는 강요와 함께 사보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보가 부모를 떠나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보는 귀족의 신분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모보다 신분이 높은 계급의 아이가 휘두른 흉기에 맞고 상처가 났으나 사보의 부모는 사보가 잘못한 것이라며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だってあいつがいきなりナイフで 이런 장면을 본 어린 사보는 이런 뭐 같으니라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제대로 깨닫고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출 후 일명 쓰레기산에서 지내게 되었으며 여기서 동갑인 해적왕의 아들 포트거스 에이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유를 원하던 사보와 해적이 꿈이었던 에이스는 해적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될 놈들인지 쓰레기산에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하였습니다. うわすっげえ俺よりすっげえ 여기서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의 아들인 루피도 함께 만나게 되었으며 해적 자금을 모으던 장소에서 해적들까지 상대하며 떡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고아 왕국에서 악명 높은 3인조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으며 에이스와 루피 그리고 사보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생이 개셀 수밖에 없는 에이스와 루피와 함께 있어서인지 일반 귀족 출신인 사보도 기본적인 신체 능력과 전투력 떡밥이 깔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エース、サボ、ルフィ、その悪名はついに王国の中心街にも届くほどとなってゆくのだった。 당시 어린 사보와 혁명군 총사령관이자 루피의 아빠인 드래곤과의 만남은 사보가 있는 섬에 세계정부 사찰단이 오는 시점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천룡인을 맞이하기 위해 국왕은 고아 왕국의 오점이라 볼 수 있는 쓰레기산을 통째로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강제로 쓰레기 섬을 빠져나오게 되었던 사보는 이 소리를 듣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どういうことだ全部言ってみろ。 루피와 에이스가 있는 쓰레기 섬으로 달려갔지만 성벽을 넘어가지 못하였으며 널브러져 누군가를 붙잡고 자신은 귀족으로 태어난 게 부끄럽다 울부짖었는데요. ここにいても俺は自由になれない。 여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이었으며 드래곤은 기어이 아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냐며 개빡이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사보는 에이스에게 편지를 남기고 자유를 찾기 위해 먼저 바다로 향하였는데요. 바다로 향하는 날이 마침 천룡인이 고아 왕국을 방문하는 날이었고 사보의 배를 본 천룡인은 천한 새끼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며 어린 사보가 있는 첫 출항이 배를 대포로 쏴질렀습니다. 下地民が 이후 사보는 바다에 빠지며 정신을 잃었으나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사보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 천룡이님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 아닌가 말하며 제대로 돌아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뭐 같은 상황의 불행인지 다행인지 드래곤이 중상을 입은 사보를 구하게 되었고 사보는 기억 상실과 함께 혁명군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드래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며 악력 기술인 용조권과 패기까지 습득하며 엄청난 성장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2인자로 올라섰으나 이때까지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다로 출항하여 각자 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에이스와 루피의 신문 내용을 보고 기억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카즈키에게 배가 빵꾸가 나버리며 사망한 에이스의 소식을 본 사보는 기억이 돌아오는 동시에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에이스의 의지를 잇기 위해 이그리 그열매의 소재지를 파악하였고 드레스로자에서 제대로 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사보가 출항 후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루피는 사보가 형이 왔다 말하자 처음엔 뭔 쌉소리냐 얘기하였지만 죽어버린 줄 알았던 사보인 걸 알고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요. もう一人お前には兄弟がいたはず 여기서 루피가 토너먼트에 참가하여 얻어낸 결승전 자리를 사보가 건네받고 이그리 그열매를 얻기 위해 토너먼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나온 적이 없던 사보라 여기서 얼마나 강한 건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승전이 시작되자 사보는 지저스 바제스와 충돌하게 되었으며 나름 사황 간부인 바제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조권이라는 기술로 바제스의 진동파 장비를 개박살내었으며 모든 만물에는 핵이 있다며 경기장을 아작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간단하게 경기장을 박살내버리며 원래 무장색패기를 이용한 비능력자 무투파여서인지 결승전 상대들을 모두 장외패배로 만들어버리며 이그릭을 열매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의 의지를 잇겠다며 이그릭을 열매를 먹은 사보는 불주먹을 날려버리고 경기장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세 장을 펼친 도플라밍고와 루피가 싸우는 중 루피가 체력이 소진되자 바제스가 이번엔 고무 열매를 노리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등장하여 바제스를 상대하였으며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바제스를 압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제스는 야 나 지금 등 뒤에 칼을 숨기고 기습을 하려 하고 있다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며 사보를 유인하였는데요. 사보는 기습을 간단하게 피해내며 또 한 번 불주먹으로 바제스에게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그동안 등장 못한 서름을 푸는 것인지 해군 중장은 물론 새로운 해군 대장 후지토라가 이끄는 해병부대들을 혼자서 막아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이 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는 않았지만 레벨리에서 혁명군 군대장들이 해군 대장들을 상대로 막아 세우는 게 가능하였던 만큼 사보도 최소 대장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후 이그릭을 열매의 능력을 단련한 사보는 레벨리가 열리는 마리조아에 잠입하여 쿠마 구출 작전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혁명군 군대장들과 함께 등장하여 해군 대장 로쿠규와 후지토라가 있으며 오로성과 이무까지 있는 마리조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혁명군 군대장들은 쿠마의 구출과 함께 해군 대장들과 대립을 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군대장들은 쿠마를 무사히 구출하였고 도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私のこと好きなの？ 하지만 군대장들과 다르게 사보는 네펠타리 코브라 왕의 암살 누명을 쓰고 신문으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마리조아 상황을 알 수 없었던 드래곤과 이완코브는 매우 놀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드래곤은 어떤 이유에 섰건 사보가 혹시라도 코브라 국왕을 죽인 게 맞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였으며 행방불명된 사보는 전보벌레와 함께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당시 코브라 왕과 이무 그리고 오로성의 면담을 우연히 숨어들어 보게 된 사보는 코브라 왕이 네펠타리 D의 이름을 꺼내자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코브라 왕을 구하기 위해 오로성과 이무 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코브라 왕을 구하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코브라 왕은 둘이 살아나가긴 어려운 걸 판단해서인지 비비에게 전할 전원을 사보에게 전달하고 사보만 겨우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로성들의 괴물 같은 피지컬과 오로성마저 원킬로 보내버리는 이무의 능력을 보고 사보가 저들을 상대로 도망쳤던 것을 보면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얘기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もともとないではないか。 이후 오로성의 공격을 당하여 중상이었던 사보는 겨우 루루시아 왕국배에 올라타게 되었으며 전보벌레를 때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이무는 괴물과 같은 힘을 보여주며 루루시아 왕국의 종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에 X자를 그리니 하늘에서 엄청난 공격이 퍼부어졌으며 섬 자체가 사라지게 만드는 공격을 날려버렸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살아남은 사보는 혁명군의 본거지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드래곤과 이완코프에게 사실을 전하였는데요. 현재 오로성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며 해군 대장과 사황 이상급의 강함을 보여준 만큼 혁명군 총사령관인 드래곤과 넘버2 사보가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큰 힘을 보여줄 거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聖地マリージョアで起きた本当のこと。 현재 사보의 현상금은 6억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별 의미 없는 금액으로 생각되며 사황 최고 간부를 상처 하나 없이 압도하거나 대장들과도 맞다이가 가능한 걸 보면 최상급 강자 중 한 명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극장판에서는 시피제로 로브르치와도 호각으로 싸우는 등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의 의지가 담긴 이 그릭을 열매를 이어받아 과거 에이스가 보여주었던 기술들도 훗날 모두 보여줄 거로 생각되는데요. 벌써 많이 보여주었던 불주먹이나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움에서 보여주었던 불총, 반딧불처럼 보이는 형화, 화달마까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이스의 경우 패기보다는 이그릭을 열매 능력 위주의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밸런스 붕괴인 것인지 에이스가 이상한 것인지 패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객기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사카즈키에게 안 죽어도 될 목숨을 내놓게 되었지만 사보의 경우는 기본 밸런스가 패기를 이용한 전투 방식으로 에이스보다 수준 높은 강함을 보일 거로 생각됩니다. 현존 최고이자 최악의 현상 수배범인 몽키디 드래곤의 수제자인 점 그리고 혁명군 넘버2라는 자리와 차분한 성격까지 겸하여 에이스보다 능력 활용은 물론 더 성장하여 강함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패왕색을 현재 보여주지는 않고 있으나 패왕색 패기까지 보여줄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으로 최종장 마지막 전쟁에서 혁명군 메인 인물로 활약을 하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兄弟だ。